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치사를 뭐라고 하냐면 프리포지션이라고 하죠. 프리포지션. 포지션이 뭐예요? 위치죠, 위치. 위치잖아요, 위치. 프리라는 건 그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위치한다는 뜻이죠. 앞에 위치하는 거. 그럼 뭐 앞에 위치하냐 이거죠. 뭐 앞에. 전치사는 항상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약자를 쓸 때 PREP라고 쓰죠. 전치사를 사전에서 찾을 때는 PREP를 찾으면 돼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oun이라고 해요. noun. 대명사면 pronoun 이러죠. 어쨌든 noun. 이게 이제 명사입니다. 명사. 전치사를 명사하고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REP 플러스 noun. noun은 사전에서는 n만 써가지고 보통 찾아요. noun. 그럼 n을 찾으면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반드시 붙이는 거예요. 프리포지션. 이게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 앞에 왜 붙이냐 이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치사를 그 명사 앞에 붙이는 이유는 명사의 품사를 바꿔주기 위한 거예요. 명사의 품사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럼 명사의 품사가 바뀌기 위해서는 무슨 품사로 갈 수 있는가? 형용사나 그 adjective라고 그러는데요. adverb, 부사. adjective가 형용사고 그 다음에 부사가 있어요.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형용사 또는 부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전치사용법입니다. 전치사용법.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팔품사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팔품사. 팔품사가 뭐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명사도 있고, 명사,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그렇죠? 부사도 있고,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관사, 뭐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문장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영어는 항상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명사가 N이잖아요. 형용사가 A라고 해요. 우리 사전에서 찾는 것 또는 A, B, J를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동사는 V. 이렇게 동사죠. 그래서 동사에서도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VI, intransitive verb, 그거는 자동사. VT, transitive verb, 이거는 타동사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V자가 붙으면 다 동사가 돼요. 그리고 부사는 adverb. 사실은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이 네 개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전치사, 뭐 접속사 다 부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에 붙어서 품사를 바꾸는 거고, 접속사는 동사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감탄사는 완전히 별도고, 관사는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구도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동사 자체는 다른 거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명사가 명사를 전치사를 붙이면 동사는 절대 될 수 없잖아요. 그 자체가 동사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용사는 부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I am in the room.
이런 걸 쓰면 나는 room, 요거는 이제 정관사라고요. 방 안에 나는 있다. 동사. 이렇게 되면은 내가 방이라는 거는 명사잖아요. 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치사입니다. 이건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그러니까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내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방 안에 있는 거잖아요. 방 안에. 방 안에라는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사. 그러니까 명사를 부사로 바꾼 거예요. 내가 방 안에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전치사는 명사에 붙어서 그 품사를, 명사의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문장의 표현법을 다양하게 쓰는데, 그러면은 전치사의 용법을 알려면은 이 전치사가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지우고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떤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럼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에 안과 바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과 바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이 안은 인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하면은 방 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 다음에 바깥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 하면은 아웃이 되는 겁니다. 아웃. 바깥. 그러니까 전치사는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그 케이스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과 아웃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도 큰 공간이 있을 수 있고 작은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안에도 작은 공간의 지점이다. 이렇게 어떤 작은 공간의 지점이다. 그러면 이것을 at라고 해요. at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in과 out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지된 개념 비슷한 개념이 있냐 하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into 이런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이 to가 이렇게 향한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으로 향한다. 그래서 into. 바깥으로 나가는 건 어떻게 쓰느냐? 바깥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건 out of라고 씁니다. out of. out of라는 걸 써요. 이렇게 out of라는 개념을 쓰죠. 자, 기본적으로 전치사의 개념은 항상 이렇게 명사하면 방하면 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주면 방 안이 될 수도 있고 방 바깥이 될 수도 있고 방으로부터 나갈 수도 있고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변화를 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옆에 그냥 있다. 옆에 정지되어 있다. 정지되어 있다. 이 옆에 이 공간 옆에 정지되어 있다. 그럼 뭐냐? beside라는 개념을 씁니다. 여기 beside.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한 것을 동영상으로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옆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옆으로 동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지나가는 개념이 되면 by가 되는 겁니다. pass by 하면 옆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개념이 있냐 하면은 지금 여기 제가 원을 그려놨잖아요. 이 원을 따라서 도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을 따라 도는 개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도는 동적인 개념이 되면 라운드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네, 라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주위에 그냥 있다. 주위에 그냥 있어요.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있으면 어라운드가 됩니다. 약간은 이제 정지된 개념인데, 근데 참고로 전치사에서 보시면 엄밀하게는 이런 의미를 가져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혼동해서 막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전면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개념, 앞에 있다. 앞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개념. 앞에 있는 개념을 우리가 비퍼라고 합니다. 비퍼. 이거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비퍼를 쓰지만 장소라는 공간적인 개념에서도 비퍼를 씁니다. 또는 인프론트 오브라는 약간 복합 전치사 구 같은 경우로 인프론트 오브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일단 뭐 비퍼를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면에서 봤을 때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앞에 보이는 개념이 있고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개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뒤에 이렇게 은닉돼 있다. 이렇게 뒤에 숨어 있다. 이러면 비하인드가 되는 겁니다. 비하인드. 숨어 있는 개념은 비하인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이게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어떤 그 지점 위에 딱 붙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책상 위다. 그럼 책상 위에 딱 붙어 있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베개 밑같이 이렇게 밑에 딱 붙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베개 밑같이 이렇게 딱 밑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위에 붙어 있냐 밑에 붙어 있냐의 개념을 가지고 영화에서 많이 혼동을 해요. 왜 그러냐면 파리가 예를 들어서 천장에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붙은 겁니까? 천장이 위에 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천장 밑에 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더실링이라고 합니다. 온더실링.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요 위에 붙었다 하면은 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밑에 붙으면은 베너스가 되는 거예요. 베너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보이냐 안 보이냐의 개념으로 BNEATH. 베너스라고도 그러고 언더네스라고도 그럽니다. 언더네스라고도 그래요. 이건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개 밑이다 그러면 베너스가 되는 겁니다. 베개 위다 그러면 온더 필로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이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는 붙은 위가 되고 요거는 떨어지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붙은 것도 붙었는데 이렇게 또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개념이 생길 수 있어요. 약간 동점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다가 약간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프라는 개념을 씁니다. 오프. 그래서 원래 그 스위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스위치 같은 거를 보면은 스위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오프가 되는 겁니다. 오프. 네. 그러다가 이놈을 이렇게 붙여서 요 위에 딱 붙으면 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기가 흐르죠. 이렇게 전기가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이런 개념에서 전치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길이 있어요. 여기 길이 있어요. 자, 아까 이렇게 정지된 개념도 있었지만 길을 따라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길을 따라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전치사가 along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 옆에 뚝을 따라서 쭉 가면 어롱도 리버가 되는 거예요. 강 옆을 이렇게 쭉 따라서 가는 겁니다. 어롱도.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이 전치사 개념을 잘 공부하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어크로스도로 그러면 길을 건너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구멍을 뚫어요. 공에 구멍을 뻥 뚫어. 구멍을 뻥 뚫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냥 통과하는 거야. 통과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통과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통과하는 개념이 되면 스루브가 있습니다. 스루브. 스루브. 통과. 통과는 스루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루 하면은 뭔가 통과하는 거예요. 속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책상. 뭐 책상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하여튼 물체가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 위에 딱 붙은 거는 운이라고 했잖아요. 요 밑에 딱 붙은 거는 베네스라고 했잖아요. 베네스. 베네스 또는 언더네스. 그런데 이 책상도 밑인데 약간 떨어져 갖고 밑이에요. 약간 요 밑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책상 밑에 이렇게 숨어서 술래잡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상에서 약간 떨어져 있죠. 거의 뭐 붙을 정도에 떨어져 있어도 하여간 이런 건 언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저리에 떨어져 있어요. 책상 밑에. 언더 더 테이블 하면은 책상 밑에 이렇게 숨어서 누워있으면 누워있던 아이가 앉아있던 그리고 언더가 되는 거예요. 요 위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넘어가는 개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버가 돼요. 약간 넘치는 게 오버. 네. 그러니까 오버 더 브리지 하면은 약간 동적인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 다리 위를 넘어가는 약간 그런 개념. 그런데 바로 위에 그냥 위에 이렇게 딱 거의 수직선 상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위에 그런 개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버는 약간 폭넓은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버가 돼요. 이 딱 떨어져가지고 좀 약간 좀 멀리 수직선으로 이렇게 딱 내려간 개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이런 개념들은 빌로우가. 물론 요즘은 약간 혼동돼서 쓰는 경우도 좀 있긴 있어요. 막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막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개념을 알면은 개념상에 공통 없이 쓰실 수 있는 개념이 있다. 그러면 약간 대칭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오버에 대한 대칭적 개념은 언더로 보시는 게 맞고요. 대칭적 개념을. 그 다음에 어버브에 대한 대칭적 개념은 빌로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데 지금 어라운드는 이 주위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있는지 막 이렇게 분산돼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막 분산돼 있을 수 있어요. 주위에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 근처에 있긴 있는데 분산돼서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바웃입니다. 어바웃. 이런 어바웃의 개념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 하나의 전치사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 비포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앞에 있는데 그 뒤에 있을 때는 비하인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시간적 개념으로 어떤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이냐 뒤냐 이런 개념으로 또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따지면 여기 앞에 시간이 before가 되고 뒤에 시간은 after가 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지점이 있어요. 지점이 있는데 여기도 목적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목적지가 될 수 있잖아요. 목적지. 그러면 이게 출발지가 from이 되는 겁니다. from. 그 목적지는 뭐가 될까요? 목적지는 뭐가 될까요? 투가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항상 영어나 이런 걸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단순히 하나의 단어나 이런 걸 자꾸 안 가시면 안 돼요. 연관선상에서 전체적인 폭넓은 그 그림을 가져가야 이게 공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의미를. 자, 이렇게 여기서는 여기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목적지가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 방향으로 내가 가. 근데 어떻게 하여튼 최종 목적지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내가 하여튼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런 개념이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for가 되는 겁니다. for라는 개념을 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or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전치사가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많은 전치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들을 정리할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상당히 지금 제가 다룬 단어 전치사도 상당히 많은 걸 다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 형태로 해서 이 기초를 또 이렇게 다루고 또 중국을 다루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해나가시면은 어휘력도 늘고 그 단어를 어떻게 명사랑 결합을 시켜서 적절하게 문장을 표현하느냐 이런 부분.